세 가지 리팩토링 방법을 이용해서 처음 만들었던 코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된 지금의 결과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임시 변수들을 거의 없애고 이제 큐리로 바꿨고 또 다 이제 무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던 것들 한번 익스트랙트 했던 메소드를 여기에 두지 않고 이제 렌탈로 옮겨놨습니다. 무비까지 옮겼는지 렌탈에 가고 렌탈에까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비는 여전히 그대로고 그래서 렌탈에 두 개가 됐고 이런 이제 렌탈에 오고 나서는 이제 이 코드들도 조금은 깔끔하게 간결성 있게 바꾸는 작업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if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르게 왜냐하면 최신 작품이 아니면 최신 영화가 아니면은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요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한 코드로 바꾸는 작업도 이제 리팩토링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냥 은연중에 많이 하는 것들이 한번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읽어보다가 변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변수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흔할 거고요. 그것도 리팩토링입니다. 더 적절한 변수 이름 쓰는 것도.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만들 때하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때 많이 신경 쓰는 것도 변수 이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또는 좀 더 적절한 이름으로 변수 이름들을 바꾸는 노력들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이제 리팩토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치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스위치문. 대여금을 계산하는 부분이 스위치문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그 객체지향 설계 패턴이나 아니면 객체지향 원리를 거기다가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대신에 우리가 다양성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객체지향에서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전략 패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패턴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패턴을 이용한 리팩토링 방법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들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인데 얘는 뭐냐면은 이세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이를 이용하는 거는 무비가 있으면 무비를 상속받아서 뭘 만들어? 최신 영화, 아동 영화, 일반 영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세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 부분이 대여금을 계산하는 부분이죠. 그 대여금을 계산하는 부분을 뭘로 만들어요? 전략으로 만드는 거고 전략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신 영화이면 최신 영화를 계산하는 전략으로 꽂아주고 아동 영화면 아동 영화를 보는 전략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턴을 이용하거나 이스레일을 이용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리팩토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상속을 이용해서 세 개의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상속은 안 하고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제 세 가지 전략을 만들어서 맞게끔 꽂아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비까지 옮겨가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라고 하는 전략 패턴까지 쓰면은 이제 처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코드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냐. 이 코드가 되게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때 쉽게 추가할 수 있으면 이 코드는 좋은 코드가 되는 거고, 추가를 해야 되는데 다 뜯어 고쳐야 되면은 나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만들 때, 응용을 만들 때 항상 그거는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변화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향후에 확장해야 되는지를 잘 캐치하고 그 부분은 최대한 잘 추상화해가지고 잘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쉽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변화를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요 준비된 코드들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렌탈에 있는 원래 렌탈로 무브했던 거를 이제는 무비로 옮겨온 거예요. 무비로 옮겨오면서 이제 또 최신 자바 기능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활용해 보고, 여기 보면 이제 자바는 이제 스위치 표현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스위치 표현식을 이용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더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도 예전처럼 작성한 다음에 또 새로운 문법이 나오면, 간결한 문법이 나오면 그 간결한 문법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예전 스위치문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 스위치문을 스위치문이 아니라 스위치 표현식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한번 또 바꿔보고, 이런 걸 좀 많이 해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스위치 표현식을 쓸 수 있는 곳에서는 또 스위치 표현식을 쓰겠죠. 그래서 조금 더 바꿔본 게 버전 5가 되겠습니다. 커스터머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바꿨냐 하면은 이제 원래는 요 코드를 보면 이제 개차지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뭘 계산하냐면 전체 금액을 계산하죠. 전체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적립금들을 계산하고 또 전체 적립금을 또 계속 축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냐면, 어떤 반복문이 있으면 반복문도 응집성이 높으면 좋아요. 함수도 응집성이 높으면 좋듯이 반복문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은 그 반복문을 나누는 게 좋고, 나눈 다음에는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모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토탈 차지를 계산하는 메소드가 하나 따로 있고 전체 그 적립금을 계산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개차지가 뭐 여기서 여러 번 불렸는데 이 포문에서는 이제 이 포문은 정말 순수하게 영수증을 출력하는 거에만 초점이 되어 있죠. 물론 거기서 이제 토탈 차지나 이런 걸 부르고 있지만 걔네들은 이제 별도 함수에서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전 2하고 버전 5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버전 5가 더 깔끔하고 이제 뭔가 계산 같은 것들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그 필요한 어떤 영화 종류가 바뀔 때에도 좀 더 처리하기가 편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으로 가면 6은 뭐냐? 6은 이제 전략 패턴을 이용한 버전이 이제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getCharge하고 되겠고, 이제 frequent point는 기본적으로 100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이제 children price는 이렇게
적립금 항상 100이니까 그냥 두고 요것만 여기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뉴 릴리스는 이제 요거 대여 날에 곱하기 2000 하고 이제 적립금은 그 포인트는 조금 더 다르니까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 프라이스는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무비는 어떻게 변하냐면 조금 이상해요. 무비는. 근데 전략인데 전략 자체가 있고 프라이스 코드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셋 프라이스 코드를 원래는 우리가 전략 패턴이면은 관계를 주입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로는 이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략 패턴으로 약간 바꾼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은 어떻게 했냐면은 관계주의 형태로 안 되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또 쓸 수 있냐면은 단순하니까 전략들이 이제 열거형으로 전략을 만든 거죠. 열거형으로. 그러니까 프라이스 코드라는 열거형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 열거형에다가 전략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 필요도 없고 무비가 요 프라이스 코드에 뭘 세팅했냐에 따라서 걔를 이용해서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거형으로 자바에서는 열거형으로 간단한 전략들을 구현하면은 되게 코드가 깔끔해지는 이런 상태가 됐고 나중에 뭐 최신 영화 금액이 바뀌면 그 열거형의 그 파트만 바꿔주면 되겠고 뭐 분류가 바뀌면은 열거형에 추가하고 금액만 넣어주면 또 다 작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버전 6은 이제 전략 패턴을 기본적인 형태로 넣은 거고 7은 전략 패턴을 쓰는데 이제 자바의 특성을 좀 활용해서 열거형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버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은 똑같은 건데 8은 뭐냐? 이제 뭘 하나 또 8에서 보여드리냐면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이제 어떻게 출력하고 있냐면 플러스 이퀄을 이용하고 있어요. 플러스 이퀄을. 근데 플러스 이퀄을 이용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또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원래는 여기 안 보일 텐데 여기는 뭐냐면은 요 중간에 있던 거는 반복문이었죠. 반복문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 반복문을 뭘로 바꿨냐면 자바에 있는 스트림 라이브러리로 바꿔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스트링 배열을 만든 다음에 스트링 빌더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결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이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조금 더 심플한 버전은 이제 4개의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스트링에 조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인은 내부적으로 스트링 빌더를 써요. 그래서 자바에서 플러스를 여러 번 해가지고 문자열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비용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 공간 만들어서 복사하고 또 새 공간 만들어서 복사하고 이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어요. 그래서 문자열들을 연속적으로 플러스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스윙 빌더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스윙의 조인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더 깔끔하고 그 코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제 심심하니까 그 반복문 자꾸는 반복문으로 우리가 쉽게 많이 작성을 해봤으니까 반복문으로 안 하고
이제 스트림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내부 반복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내가 만든 반복문들을 그냥 그 반복문을 써도 효율성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스트림으로 바꿔보면 이제 스트림 쓰는 방법들도 또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스트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항상 반복문 만들고 잘 돌아가면 스트림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자바의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버전이 이제 상속해서 만든 버전이에요. 그래서 상속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상속해서 만드는 거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영화의 종류가 많을수록 이제 그게 많아지겠죠. 그게 그래서 과연 전략 패턴 쓰는 거랑 얘랑 어떤 차이인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예제는 이제 그걸로 설명드리고 또 제가 이제 C++ 버전, 파이썬 버전 올렸는데 이제 자바 버전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자바의 특색이 들어가 있는 거고 파이썬은 또 파이썬의 특성, 또 C++는 C++의 특성들을 제가 좀 반영해 가지고 만든 버전들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 할 때 우리가 썼던 리팩토링 메소드는 extract 메소드, move 메소드, replace temp with query, 그 다음에 객체 지향과 관련된 두 가지 전략 패턴, 다양성 이용하는 5가지 정도의 그 리팩토링 방법을 살펴봤고 추가적으로 어떤 리팩토링 방법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가 스플릿 루프 리팩토링입니다. 물론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거기서 마지막에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반복문 안에서 출력 부분도 하고 있고 또 대여금도 합계도 계산하고 있고 그 적립금도 포인트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반복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나누는 게 좋다. 나누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나눈 부분들을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효율성만 생각하면 이게 더 좋을 거라고 뭔가 느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얘도 ON이고 얘는 ON이 두 번이니까 뭐 2N인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 parameterized function refactoring인데 이제 어떤 일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 안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뭔가 그 매개 변수를 추가해 가지고 얘를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면 하나로 만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 곱하기 1.05 곱하는 걸 이렇게 두 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나 변수화해서 만드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lag argument는 좀 빼라, 없애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네임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면 이런 건 아니라 이렇게 set height, set weight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독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뭘 보내지는 거를 애매할 수 있고 또 특히 불리언 플래그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ok consent 그러니까 예매하는 거죠. 그 콘서트 예매를 하는 건데 뭐 VIP 커스터머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true, false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가독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읽을 때 이 true가 무슨 의미인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보다는 이렇게 두 개로 VIP 북 콘서트, 노멀 북 콘서트 이런 식으로 일반 고객이 할 때 호출하는 거, VIP 고객이 호출하는 거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다. 가독성이 좋다라는 거고요. 리팩토링의 이제 원리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리팩토링 관련된 서적이나 아니면 그 사이트에 가서 어떤 리팩토링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팩토링은
관찰되는 행위의 변화 없이 코드의 가독성과 수정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의 내부 구조, 소프트의 코드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리팩토링 하기 전에 버그가 존재하면 리팩토링 후에도 같은 버그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지 못하는 버그가 있었으면은 리팩토링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능 최적화와는 다른 거예요. 근데 리팩토링 한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ON이 된 게 ON 제곱이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ON이 뭐 OEN, 3N 뭐 이렇게 될 수 있어도 급격하게 성능이 시간 복잡도가 아예 단계가 변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리팩토링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능 추가 리팩토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중간 정도 만들었으면 리팩토링하고 또 그 다음 걸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면은 좋은 거고요. 리팩토링 기법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전혀 설계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계를 하고 코딩하고 리팩토링하고 코딩하고 리팩토링하고 설계하고 뭐 이런 게 반복돼야 되는 거고요. 리팩토링을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읽기 쉽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고 버그를 찾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리팩토링을 잘하면 예전에 안 보이던 버그가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코드가 개선됨으로써 숨어있던 어떤 버그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처음에는 속도가 느릴 수 있어도 잘 리팩토링한 코드는 그 다음부터는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리팩토링 하는 이유가 있고 언제 리팩토링 해야 되나 rule of three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한 것을 3번 하면 또 하지 말고 코드를 바꿔라. 리팩토링 하고 리팩토링 해라는 거고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코드의 수정이 필요할 때 그 수정을 하기 전에 뭔가 리팩토링 할 게 없는지부터 보고 리팩토링 한 다음에 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배우고요. 그리고 3번째는 현재 코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이제 리팩토링을 하고 자꾸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자꾸 늦추다 보면은 이제 리팩토링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원리가 있죠. 보이스카우트는 뭔가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뭔가 하고 간다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계획된 리팩토링.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하자. 뭐 이런 원칙들을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런 계획적인 리팩토링보다는 필요할 때 하는 게 좋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고요. 버그를 수정해야 될 때 뭔가 버그가 있다는 걸 알 때 리팩토링을 하고 버그를 수정하는 게 찾는데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이제 리뷰할 때도 리뷰하면서 리팩토링 하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 코드 리뷰를 할 때 팀에서는 너무 많은 인원이 리뷰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요. 코드 리뷰는. 그 코드 리뷰는 조그만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면 얘기만 복잡해지고 너무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코드 리뷰는 소수 인원만 그리고 비슷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리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리팩토링을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들 가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리팩토링 개념들을 잘 모르는 수가 있고 또 회사에 있는 팀장이나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 또 IT 회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리팩토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팩토링 하는 이유를 클린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게 좋은 습관이다 이런 걸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입장에서 자꾸 어필해가지고 이 회사에서도 그런 상사들이 있어도 리팩토링을 계속해서 코드들을 개선을 해야지 그 나중에가 더 좋은 최종적으로는 이득이 있다라는 걸 설득할 때에는 이 리팩토링 하지 않으면 해야지만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팩토링의 문제점. 리팩토링은 이제 코드를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를 개선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DB와 연결된 프로그램은 그 리팩토링 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줘야 되냐면 DB 스키마를 바꿔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DB를 설계를 잘못한 거지. 근데 DB 설계를 바꾸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 백엔드 같은 경우도 이제 DB와 연결되어 있는데 DB 레코드 이 설계를 잘못해 놨으면 성능에 되게 나쁜 영향을 주고 근데 걔를 뜯어 고치려면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저기 안 해봤지만 데이터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새 스키마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보면 그 예전에는 이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스키마를 안 바꾸겠다. 그것 때문에 학교 종합정보 시스템이 한동안 개선이 잘 안 됐는데 그 원인이 DB에 있습니다. DB를 안 바꾸겠다니까 DB를 안 바꾸면서 전체적인 그 개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의 서명을 변경하는 거는 또 상당히 큰 일이에요. 당연히 큰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메소드의 서명을 공개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팀 단위로 일을 할 때 내 코드를 미리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 그 코드의 어떤 이름을 이용해서 부르고 있으면은 나중에 메소드를 바꾸면은 큰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메소드의 서명 공개를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좋고요. 소프트웨어 설계 자체의 변경. 저거는 큰 변화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뒤에 나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는 게 좋다. 더 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테스트가 꼭 필요한데 테스트 만드는 게 힘들 수 있고 또 레가시 코드를 리팩토리하는 건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가시 코드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코드인데 계속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코드들을 이제 레거시 코드이고 보통 이 레거시 코드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 언어로 만들어서 계속 쓰는 뭐 코볼 막 듣도 보지 못한 옛날 포트란 막 이런 걸로 은행 가면 그런 게 있대요. 아직도 레거시 코드들이 아주 옛날 언어로 지금 전혀 쓰지 않는 코드도 있고 보시면 작년에 그 카톡에 근무하는 친구가 그 프로그램 경시대에 그 출제위원으로 왔었는데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기존 백핸드를 다 코트린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은 옛날 코드를 최신 조금 더 성능이 좋거나 기능 추구하기 편리한 언어로 바꾸는 일들을 또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일은 기존에 만들었던 PHP로 되어 있는 코드인가? 그 백엔드 코드를 코트린으로 다 바꾸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니까 그렇게 하겠지. 웬만하면 그걸 왕창 뜯어 고치는 건 어렵겠고 아마 그 코드는 계속 돌아가면서 얘는 계속 이게 수정하고 어느 순간에 한번 바꾸겠죠. 테스트가 충분히 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하지 말아야 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새로 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졸업 작품을
하는데 내일 졸업작품을 시연하는데 코드를 수정한 거야. 근데 버전화 관리도 안 했어. 당일 왔는데 시연이 안 돼.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전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 다 되면 차라리 그 상태에서 조금 평가를 받는 게 낫지. 거기다가 뭔가를 추가하려다가 아예 동작을 안 하게 만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탈락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점도 해야 될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이 다 됐을 때는 차라리 안 하고 현 상태에서 가야 되겠죠. 어쨌든